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소프트웨어 품질 이야기인데요. 특히 테스트 커버리지 레벨, 이거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유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코드 돌아가는 걸 넘어서는 문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뭐랄까, 테스트가 코드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실제로 커버했는지, 확인했는지 보여주는 지표 같은 거죠. 지표요? 네, 그냥 테스트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특히 그 레벨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나 안전성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 효과적으로 했는지로 본다. 그럼 그 레벨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또 뭐가 다른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 보니까 코드 구조를 얼마나 자세히 보느냐 이걸로 레벨이 나뉜다고 하던데요.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령 뭐 간단한 로그인 기능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아이디 비번 맞으면 성공, 틀리면 실패 이런 코드요. 네, 아주 좋은 예시네요. 가장 기초적인 게 구문 커버리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입니다. 정말 단순해요. 코드 한 줄 한 줄, 실행 가능한 모든 라인이 최소 한 번은 실행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로그인 성공하는 코드, 실패하는 코드 이 라인들이 한 번씩만 실행되면 되는 거군요. 네, 성공 케이스 테스트 한 번, 실패 케이스 테스트 한 번. 이러면 뭐 100%가 되는 거죠. 일단 모든 코드를 쭉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네요. 근데 이걸로 다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불안한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결정 커버리지 또는 뭐 분기 커버리지라고도 하는데요. 결정 커버리지요. 네, 코드에 보면 if문처럼 조건에 따라 실행 흐름이 나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분기점에서 모든 가능한 결과, 그러니까 참일 때 가는 길, 거짓일 때 가는 길, 이 두 경로를 모두 테스트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로그인 성공 경로, 실패 경로 둘 다요. 아, 그냥 실행 여부가 아니라 조건문의 결과에 따른 길을 다 가봤는지 보는 거군요. 훨씬 낫네요. 그런데 그 if 조건 자체가 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if id가 유효하고 and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또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조건 커버리지라는 건데요. 조건 커버리지. 이건 그 if문 전체 결과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개별 조건들 있잖아요. 방금 예시에선 아이디 유효랑 비밀번호 일치. 이 각각이 참도 돼보고 거짓도 돼봤는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아, 개별 조건들의 참거짓을 다 확인한다. 네. 아이디가 맞을 때 틀릴 때, 비밀번호가 맞을 때 틀릴 때. 근데 이게 또 이것만으로는 전체 분기 결과, 그러니까 로그인이 진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완벽히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또 합친 게 있겠네요.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네, 있습니다. 그게 조건 결정 커버리지, 컨디션 디시전 커버리지예요. 이름 그대로 결정 커버리지랑 조건 커버리지를 둘 다 만족시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분기 결과, 참거짓 경로 또 다 테스트하고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개별 조건들의 참거짓도 모두 확인하는 좀 더 깐깐한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진짜 중요해지는 느낌인데요. 특히 안전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 있잖아요. 뭐 항공이나 자동차 같은 이런 데선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 MCDC라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아, MCDC?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항공우주 표준인 DO178C나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인 ISO 26262 같은 데서 요구할 정도로요. 와, 핵심은 뭐냐면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거예요. 독립적 영향력? 네. 여러 조건이 묶여 있을 때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두고 딱 한 조건의 값만 바꿨을 때요. 전체 결과가 반드시 바뀌는 그런 경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if A and B가 있을 때 B를 참으로 고정해 놓고 A만 거짓으로 바꿨더니 전체 결과가 거짓으로 바뀌더라. 이걸 확인하는 거죠. 또 반대로 A를 참으로 고정하고 B만 거짓으로 바꿨더니 또 전체 결과가 거짓으로 바뀌더라. 이런 식으로 각 조건이 단독으로 전체 결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철저하네요. 단순히 모든 조합을 보는 게 아니라 각 조건이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영향력까지 테스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에서 오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높은 레벨은 또 아니라고요? 더 한 게 있다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게 다중조건 커버리지,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조건문 안에 있는 모든 개별 조건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논리적인 조합을 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if A and B면 A 참 B 참, A 참 B 거짓, A 거짓 B 참, A 거짓 B 거짓. 이 네 가지 조합을 전부 다요. 와, 그럼 조건이 3개, 4개 되면 테스트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는데요? 맞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낼 확률 자체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죠. 정말 다양한 레벨이 있군요. 그럼 이걸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주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뭐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때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로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우리가 만든 테스트가 충분한가,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잣대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자동차, 의료기기 같이 정말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MCDC 같은 높은 수준의 커버리지를 아예 요구 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다 계산하나요? 아니요. 당연히 도구를 씁니다. 뭐 J코코나 CTC++, LDRA 같은 전문적인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도구들이 있어서요. 이걸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죠. 그렇군요. 근데 혹시 이런 커버리지 레벨, 특히 높은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100% 달성했는데도 버그가 나온다거나?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커버리지 숫자는 특히 구문 커버리지 100% 같은 건 생각보다 달성하기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테스트 케이스 자체가 부실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시나리오를 빼먹었다거나 하면 커버리지가 100%라도 결정적인 버그를 놓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커버리지는 약간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 소프트웨어의 위험도나 중요도에 맞는 적절한 커버리지 목표 레벨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의미 있는 테스트 케이스로 달성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양보다는 질 그리고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테스트 커버리지 레벨이라는 게 그냥 코드 몇 줄 실행했나 보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각 조건의 독립적인 영향력까지 아주 깊게 파고드는 정말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밑바닥부터 지탱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균형인 것 같아요. 모든 소프트웨어에 다중조건 커버리지 같은 최고 레벨을 요구할 수는 없죠. 비용도 시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전이나 재산과 직접 연결된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훨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이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다 매일 당연하게 쓰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 그 안에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테스트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믿는 그 충분함의 기준이 혹시 너무 낮은 건 아닐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